유튜브 추천 영상 보시다가 이 영상 클릭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다른 영상 클릭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거의 핸드폰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책 읽는 습관을 들였고 100권 넘는 책을 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스마트폰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심심할 틈 없이 유튜브 보고 기사 검색하고 쇼핑하고 넷플릭스 새로운 작품 나오면 오늘 한 편만 봐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한 시즌 다 끝내고 아침에 출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된 게 사실은 제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으른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도파민은 행동 뒤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보상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해주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도파민을 분비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스마트폰에서 나는 알림 소리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뉴스나 SNS 피드에는 새로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원시인 우리 뇌가 스마트폰에 집중하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스마트폰의 유혹을 뿌리치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해본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고 놀랄 만큼 간단하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심리학적 원칙들로 설계된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썼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서 들고 다니세요. 이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많은 심리학적 원칙들로 설계된 방법이라 실패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책을 몇 권 읽겠다, 빌린 책을 다 읽고 며칠 안에 반납하겠다, 이런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우리 행동 변화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과, 과정, 정체성의 3단계입니다. 만약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책 한 권을 읽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행동을 위해서 잠들기 전 30분간은 책 봐야지 하는 행동을 계획했다 해도 이런 시도는 오래 지속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의지력과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전형적인 작심삼일로 그치는 행동이고 나는 패배자야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목표죠. 가장 확실하게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역행자, 나를 바꾸는 습관의 힘 등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그 정체성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채식주의자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기를 안 먹게 될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SNS에 나는 채식주의자라는 글을 올려놓고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다면 절대 동네 치킨집 앞에서 줄을 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책을 왜 도서관에 가서 빌려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서 대출한다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도서관에서 책 대출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하나 스스로에게 심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내가 속한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울 뉴런이 작동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을 도서관에서 마주치면서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책을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책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배송 오면 대부분 그냥 책장에 넣고 안 읽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날짜가 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 쓰고 챙기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머릿속에 두는 것처럼요. 그리고 책을 빌릴 때 꼭 한 권을 빌리세요. 딱 한 권이어야 합니다. 여러 책을 보고 싶다고 같이 빌리면 안 됩니다. 그 한 권을 고르다 보면 여러 책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몇 권의 책을 훑어보게 됩니다. 책 제목만 보고 빌려오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읽어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보고 싶은 책이 생긴다면 도서관에 오는 행동을 쉽게 반복할 수 있고 습관으로 자리 잡을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꼭 들고 다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방에 넣고 다녀서도 안 되고 꼭 손에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판과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들고 다니는 행동 자체가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몰랐네요. 그 책 읽고 계세요? 그 책 내용이 뭐예요?
같은 질문을 몇 번 받게 되면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들고 있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을 들고 있으면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여서 책을 읽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 시간 날 때 잠깐씩 읽기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다닌 거였는데 사실은 나는 이 책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변에 알리게 돼서 책을 읽게 되는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은 주머니나 가방에 넣게 되고 책을 한 번이라도 더 펼쳐보게 됩니다. 그렇게 틈날 때 읽은 책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놀랄 겁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으면 일주일에 단행본 2-3권 정도는 쉽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이었던 제가 어떻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는지 딱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천해보시면 분명 큰 노력 없이도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습관으로 하루하루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